늘 여기서 말하는 부수적 의무는 항상 붙어 다닌다는 거죠. 예, 붙어 다니는 의무가 있다. 그러면은 사용자에게 있어서 임금 지급 의무만큼이나 중요한 항상 붙어 있는 의무가 바로 안전에 대한 의무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같은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를 고용을 했다면 일단은 임금은 당연히 당연한 것이고 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 기업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컨설팅을 좀 하러 나갔다 왔는데 그 사장님이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니, 상한법이 그렇게 무서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제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무사님? 그래서 제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장님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산안법이라는 것은 사업장 단위죠. 예, 사업장 단위로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대부분 공장장님들이 책임을 졌는데 이제 산안법상은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같은 사업장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안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인력에 대한 비용 예산 이사의 결의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결국은 대표이사님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기의 책무를 다했다고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안전은 공장장에서 끝났던 부분들을 이제는 대표이사님이 챙겼다라고 하는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된다. 결국은 뭐 재판이라 재판이라는 것은 나중에 증거재판주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고 그래서 보통 우리 서류가 노동법에서는 대부분 뭐 3년 정도 보관인데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는 좀 5년 정도는 보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근로관계에서는 이 같은 그래서 노동부도 사실은 크게 나눠보면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임금을 제때 안 준 사업주들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처벌하는 게 이제 근로감독관이죠. 근로감독.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의무를 다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하는 부분, 산업안전감독관. 그래서 노동부에는 가면 근로감독과와 산업안전과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안전교육입니다. 예, 근로자들에게 왜냐면 뭐 직장에 들어와서 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현장에 나갈 때는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신어야 되고,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안전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안전 교육을 법으로 얼마씩 하라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 그러면 안전교육을 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재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자가 안전교육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그 처벌에 대한 그 순위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같은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전장구를 제대로 지급했냐는 거죠. 예, 그 생산에 필요한 또는 거기 현장에 그래서 뭐 산안법을 보면 그 사업주가 이행해야 되는 안전 수칙의 규칙이나 의무들이 엄청나게 빽빽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장구는 그러면 안전장구를 그냥 지급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언제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을 수령해 갔다는 안전장구, 지불 대장,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보관돼서,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이런 서류, 서면으로 된 서류들은 보관에 한계가 있다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전자 문서화해서 본인이 수령하고 사인했으면 그런 것들이 자동 보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사실은 안전모를 다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했는데 본인이 현장에 들어가는데 안전모도 안 쓰고 이렇게 하다 사고 나면 결국은 그때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물을 때 누구에게 더 책임이 더 크냐 하는 것들은 안전장구가 제대로 지불이 됐느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조치,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는 뭐 생산은 항상 안전보다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산과 안전은 이제 같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제 생산을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런 안전 조치에 대한 거.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아까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대표이사님의 의무사항 중에서 안전 비용과 관련된 뭐 공장장님이 뭐 안전관리자, 안전 그 시설 보안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님이 이사회에서 안전 예산을 확보를 안 해줬다. 이러면 결국 아까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장장을 처벌하기보다는 대표이사를 처벌하기 위해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큰 기업에서는 대표이사 밑에 CSO를 둬서 CSO가 그거를 총괄한다고 이렇게 하면 대표이사님이 처벌을 면치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법이 적용돼서 누가 처벌받는지를 보면 그 결과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우리가 근로자를 고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이 같은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면 뭐 제조업이 아닌 이런 뭐 아주 그냥 사무직만 있는 데서도 이런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냐? 그거는 이제 우리 안전산업법의 그 별표에 보면 뭐 그냥 사무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전교육을 뭐 이렇게 일반 제조업에서 하듯이 할 필요는 없을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신입사원이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채용 시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용 근로자를 제외하는 근로자니까 일반 근로자겠죠. 이런 경우에 뭐 여기 법상으로는 뭐 8시간 정도의, 그러면 뭐 신입사원 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그런 안전교육,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공장 올라가는 계단에 옛날에는 우측 통행하세요 이렇게 써놨었는데 요즘은 다 떼버리고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안전 표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안전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 그래서 특히 안전과 관련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고 우리 회원사에서 물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산업안전관리공단에 가면 그 안전교육 사이트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아주 체계적으로 그 교육 프로그램들, 또 거기에 맞는 PPT들 이런 걸 만들어서, 특히 심지어는 뭐 동영상 만화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업장에 그 지게차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뭐 지게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뭐 후방 센서는 기본이고, 또 앉아서 운전하게 되면 안전벨트 같은 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교재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 같이 좀 다운받아서 좀 간단하게라도 안전교육하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 교육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뭐 옛날엔 다 서면으로 해서 보관했는데 뭐못 찾겠다 뭐 이러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것도 또 이제 가능하면 전자화해서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관리 감독자의 안전교육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관리 감독자들은 뭐 이렇게 좀 전달 교육 같은 걸 좀 해야 되잖아요. 관리자로서. 그래서 우리 안전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서 관리자 교육,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대표이사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우리가 그 계약서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부수적 의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